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알려드리는 효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나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세 가지로 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SR지수, AR지수, XR지수 그런 지수에 목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수치들을 많이 활용하고 참고삼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는 사실은 참고사항이나 정말 숫자일 뿐 아이의 문해력이나 아이의 절대적인 영어 능력을 대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책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내 아이가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지, 그래서 이런 수준의 책, 요거보다 살짝 어렵고 살짝 쉽고 딱 맞는 책, 이런 것들을 한번 골라보면 되겠다, 이럴 때 활용하시는 건 좋지만 이 수치를 한 달 뭐를 하니까 0.1이 올라가더라, 이런 걸 하니까 0.3이 올라가더라, 0.5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부스트업 되더라, 이런 식으로 너무 단기간에 숫자에만 치중해서 절대적으로 이 숫자를 올리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서 노력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AR지수가 2.0이라고 가정하고요. 이 AR지수가 3이 될 것 같으면은 사실은 미국 공교육을 1년 동안 받으면서, 즉 미국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을 하면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수업을 듣고 영어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학교 후에도 영어를 사용하고 일상에서 TV도 보고 숙제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그러면서 1년을 보내야지 이 1이라는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숫자에 대한 값이 조금 오시나요? 사실은 이 AR지수, 즉 SR지수가 많이 올라가려면 절대적인 양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양의 활동을 간헐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단어를 좀 외운다거나 혹은 문제지를 한두 권을 뗀다거나, 물론 약간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보조 수단으로서. 하지만 이 AR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 챙겨서 한다? 그게 실제로 아이의 SR지수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많은 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저도 부모이지만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은 뜻대로 해줄 때도 있지만 아이의 머리가 서서히 굵어지면서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 좀 하자, 영어책 읽자라는 말을 하는 동시에 그것과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영어책을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되는, 즉 영어 노출량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그 방법은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관찰해 보니 이런 수치를 좀 덜 생각하고 혹은 내려두고 혹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책을 읽고 아이가 좀 더 좋아하는 책은 무엇이고 그런 책을 공수해주고 그런 독서 환경이나 영어 환경을 조성하는데 훨씬 더 치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먼저가 아니라 내 아이의 기호나 성향 그리고 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공통적인 특징, 그 두 번째는 바로 아이의 영어 습득 순서와 그리고 언제 푸시를 해야 될지 그 적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적기라는 것이 사실 우리말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말을 언제 읽죠? 보통 6, 7, 8세쯤 읽지 않나요? 물론 아이마다 편차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 7, 8세쯤 읽는데 아이가 우리말을 읽을 때쯤이면 이미 우리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아주 잘 말하는 능력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6, 7, 8세가 되었을 때, 즉 문자 읽기, 한글 읽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읽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이가 아직까지 영어 듣기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 즉 영어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상태, 그리고 말은 더더욱더 안 나오는 상태에서 영어 문자 읽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영어 읽기를 할 때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그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말은 아이가 가방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방을 읽어 나가는데 이게 내가 메고 다니고 내가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구나를 읽으면서 의미가 저절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듣기와 많은 말하기를 통해서 머릿속에 그 소리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자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존 지식과는 연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방을 읽는데 아이는 예를 들어서 백을 아직까지 잘 몰라요. 소리를 들어본 적도 많이 없고 그거를 말해본 경우는 더더욱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문자 읽기를 하게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읽기는 일단은 읽었는데 이 읽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아이가 문자 읽기와 동시에 의미, 소리까지 다 같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다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어려워, 재미없어.
그러니까 점점 더 영어 자체를 사실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아주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라는 것은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듯이요.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떠듬떠듬이라도 말을 조금 할 수 있을 때, 그러면서 적기가 되었을 때, 항상 이 적기가 중요합니다. 적기가 되었을 때 영어 문자 읽기를 탁 내밀어 보면은 아주 빠른 우상향 곡선, 이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다는 것이죠. 아이도 부담을 적게 느끼고요, 효과도 있고 효율도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법이나 어휘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우리말 문법이라든가 우리말 어휘를 언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초등학교 기간에 막 문법을 적극적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어 문법은 왜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영어 감정이 아주 좋아지지 않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영어 문법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씌워주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이미 주격조사 은는 이가라든가 혹은 목적격조사 을를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이미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런 오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 엄마 오늘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왔네,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휴대폰을 이라고 하지 휴대폰을. 하지만 이 목적격 조사에 대해서 아이가 학습한 상태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가 우리말을 구사하고 우리말을 책을 읽고 문법한 책을 읽고 소설책을 했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빠르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과목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말 문법도 서서히 접해가고, 아,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을을이라는 것이 목적격 조사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규칙으로서 덮어 씌워준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문법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서 머릿속에 우리가 말로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 그 암묵적인 문법 규칙들을 아이가 일단은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습득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빠르다면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기간을 통해서 영어 문법이라는 것을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 쓰고 있고,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내가 이때까지 말도 할 수 있고 읽으면서 that, who, which 같은 걸 정말 많이 봤는데 이거를 관계대명사라고 하구나. 그러면 그때 돼서 이미 관계대명사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대명사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덮어 씌워주면, 아,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효율도 많이 오르고 효과도 아주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에게 영어를 직접 가르쳐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고 언제가 적기인지를 여러 가지 도서라든가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참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궁금하실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말 습득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적인 특성은 바로 영어 학습,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복잡하지 않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하고 태블릿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으면은 아이 입장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영어 정서에 반영이 되고, 영어 정서라는 것은 영어 감정이죠. 아이가 얼마나 영어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가 영어 정서나 영어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영어 노출량이나 영어 학습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어 실력이 쫙 올라가려면은 그 방법이 어느 정도는 단순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그리고 아주 비싼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도 구독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쿠팡 플레이도 요즘 로켓하고 전부 다 하시잖아요. 쿠팡 플레이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거기다 보면은 양질의 영상들이 많고요. 그것을 일정 기간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도 아주 비싼 전집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혹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 영어 원서라는 것은 가격 자체가 아주 저렴합니다. 우리말 책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요즘은 당근하러 가보셨죠? 당근에 영어 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면은 영어 책을 공수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 영상이나 그리고 음원 그리고 영어 책 이 세 가지만 양만 제대로 확보를 하셔도 영어 노출 환경은 거의 90% 이상은 끝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양을 많이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한 방법이나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아, 내 방법이 잘못되었나 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 수단과 방법들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고기술, 뭔가 고사양 그리고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정말 보조 수단으로서 한 10%에서 많으면 20% 정도를 차지하지 그것이 아주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아이가 영어책이 좋아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영어책을 챙겨서 읽고 엄마 이 책 사줘, 엄마 이거 다음 책은 없어,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거나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과연 그런 복잡한 영어 노출 수단들이 필요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공통적인 성향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능력이라는 것을 그 숫자로만 절대적으로 파악하고 숫자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SR지수나 렉살지수 그것만 올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순서와 적기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말 노출이나 습득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어 노출 수단이나 방법이 물론 어느 정도는 다양성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다양하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